르네상스 시대 신과 같은 사람이라 불리던 미켈란젤로를 만났습니다. 천재의 불꽃 같은 예술론을 마주했죠. 이곳에서 놀라운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회화와 조각 중에서 어떤 장르가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온 생애를 작품에 바쳤던 천재 예술가의 숨결을 느꼈던 여정.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르네상스로의 마지막 시간 여행, 베네치아로 떠납니다. 리벤지! 당신들이 16세기 르네상스 피날레를 장식한 최고의 걸작들을 만나고 물 위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피어난 르네상스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중세 이래 잊혀졌던 인간을, 중세 이래 잊혀졌던 인간다움을 재발견한 시대. 실제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르네상스. 그 찬란했던 시간을 다시 만나러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생시켜 근대 문명의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 피렌체에서 정점에 달했던 르네상스는 이제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로마를 거쳐 베네치아까지, 그리고 이후 북유럽 등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르네상스는 베네치아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을까요? 지금 이 기차는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아주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옛시대부터 베네치아는 알테르 문디라고 불렸죠. 세상의 다른 곳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또 베네치아 사람들은 자신의 공화국을 세레시마 리퍼블리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화국이다라는 뜻이죠. 르네상스의 꽃이 어떻게 만개했는지, 그곳에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의 그 호기심과 또 그 벅찬 기대감을 안고 르네상스의 기차는 질주를 계속합니다. 피렌체에서 출발한 기차는 2시간여를 달려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물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와 쌍벽을 이루며 르네상스 예술의 고향으로 인정받는 곳이죠. 산타루치아 역에 내려 바로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Hello, I want to go to Rialto. Is it okay? All right, thank you. 베네치아엔 자동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배로 이동해야 하죠.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베네치아 입구에 산타루치아 역이 보입니다. 산타루치아 하는 그 노래에 등장하는 그 산타루치아의 이름을 땄죠. 바로 옆에 산타루치아 성당이 있기 때문에 역 이름이 그렇게 붙어졌죠. 베네치아에는 S자형의 대운하에 연결된 수많은 운하들이 있고 그 위에 약 400여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박물관 같기도 한데요.
오래전 부유한 상인 가문들은 대운하를 따라 저택을 짓고 향신료와 실크를 가득 싣고 하역장으로 향하던 그들의 무역선을 감시했죠. 17세기 흑사병이 이 도시를 휩쓸고 갔을 때 신의 은총에 감사하며 지은 살루테 성당이 보입니다. 베네치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운하를 통과해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서기 828년 북아프리카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성자 성 마가의 시신을 훔쳐서 이곳으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왜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성 마가의 시신을 훔쳐왔을까요? 이 도시의 수호 성자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 마가는 베네치아 사람들에 의해서 마르코라 불렸죠. 그리고 그 마르코는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두칼리 궁전 앞에 있는 저 기둥 위에 큰 사자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장을 산 마르코 광장이라고 하죠. 무역의 도시 베네치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곳이었죠. 갈색 피부의 아랍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고 중국의 비단이 거리 상점에서 팔리고 있었죠. 16세기 베네치아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Hello, hi. Please sing for us. Sing for this beautiful city of Venezia. What's the title of the music? Sing for you. Sole mio. Oh, Sole Mio. Oh, adesso dorma. All right. Oh, Sole Mio. Applausi.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l'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e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ma tu sole, più bello in me, tu sole mio, con fronte a te. 안드레아와의 우연한 만남이 제게 베네치아의 낭만을 선물해줬네요. Andrea, where are you from? Palermo. Palermo. Wow. Yes. Palermo. So you are here to visit Venezia? And visit, yes, Venezia. You enjoy this city? Yes, it's a very beautiful city. Very beautiful city. Very beautiful city. But your music is more beautiful thanks. than the city itself. Thanks. Thank you very much. Thanks. Okay. Bye bye. Ciao Corea. Bye bye. Bye bye. Hey. If you prick us, shall we not bleed? 당신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피 흘리지 않나요? If you tickle us, do we not laugh? 당신들이 우리를 간지럽히면 우리는 웃지 않나요? If you poison us, do we not die?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독극물을 준다면 우리는 죽지 않나요? If you wrong us, shall we not revenge? 당신들이 우리를 해코지 한다면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제3막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극화한 것이죠. 베네치아의 옛날 이야기는 당대 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죠. 풍요로움, 사상의 자유, 개방된 사회의 분위기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베네치아 역사는 서기 4세기,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방에서 밀려들어온 야만족들이 라틴족을 밀어내기 시작하자 라틴 사람들은 석호에 말뚝을 받고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네치아에는 땅이 없습니다. 마른 땅이 없죠. 베네치아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것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사실 중세 역사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봉건제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봉건제도가 발생할 수 없었죠. 왜? 땅이 없었으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은 땅 대신에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배들, 갤리선들은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사람들은 모두 한 배를 탄 선원이었죠. 그들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였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두칼레 궁전입니다. 두칼레 궁전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거인의 계단에 2명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바로 바다신 포세이돈과 교역과 무역의 신이었던 헤르메스였습니다. 바로 이 두 신이 이 베네치아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였죠. 그렇게 해서 이 베네치아는 역사의 무대에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거친 바다로 나아가 교역로를 개척했던 베네치아인들은 13세기부터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죠. 해상 무역의 역사 속에서 베네치아는 개방과 수용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유럽 전역의 많은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망명가들도 다 받아들였죠. 저곳이 바로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입니다. 르네상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죠. 1433년 코지모 데 메디치가 이곳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피렌체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코지모 데 메디치는 저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을 은신처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피렌체의 건축가였던 미켈로쪼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후원했던 코지모 데 메디치를 보호하겠노라고 온 것이죠. 그러자 코지모가 껄껄 웃습니다. 자네가 칼을 쓸 줄 아나 창을 쓸 줄 아나 자네는 건축가 아닌가. 이왕 여기 왔으니 이 베네치아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 하나 해주게. 그래서 지금 건축되어 있는 저 노란색 건물이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의 도서관입니다. 바로 저 성당에서 피렌체 르네상스 건축 미학이 베네치아로 전수된 것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두 위대했던 도시가 만남으로써 르네상스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이는 신비로운 궁전, 산조르조 마조레 성당입니다. 피렌체 르네상스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죠. 베네치아에서도
피렌체와 로마에 버금가는 새 시대의 물결이 흘러들었습니다.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면 이 베네치아에는 단돌로 가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무역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 저택에 살았던 단돌로 가문 때문입니다. 제4차 십자군 때 단돌로는 당시 이 베네치아를 통치하던 통령이었죠. 90노인이었고 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는 베네치아 시민들을 설득해서 제4차 십자군 전쟁에 나서게 만들죠.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90노인이었던 단돌로가 실명 상태였던 단돌로가 제일 먼저 콘스탄티노플의 땅에 상륙하게 됩니다. 베네치아 시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베네치아는 그때부터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해양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세기 베네치아의 뱃사람들과 십자군 기사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그곳에 엄청난 부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부의 축적과 정치적 독립,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던 베네치아. 호화로운 건물이나 예술품, 자본은 넘쳐났고 예술가들이 모여 르네상스의 시대를 이어갔죠. 하지만 베네치아의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세기 오스만 투르크에게 지중해 해상권을 뺏긴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그제서야 불을 향한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어두워진 베네치아 거리를 걷다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카페 플로리안을 찾았습니다. 아름답고 부유했던 과거의 베네치아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몰려들었고 이곳 카페 또한 명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카페는 수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Thank you, sir.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베네치아의 옛 모습을 저도 떠올려 봅니다. 이제 베네치아 사람들은 점점 내면화되기 시작했죠. 아마 그래서 이런 커피숍, 세계 최초의 커피숍으로 알려져 있는 플로리안이 1720년에 문을 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자신들의 우울을 달래기 위해서 이 썬 커피를 마시며 멜랑콜리에 젖어들은지도 모릅니다.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된 지 꼭 100년 만에 그 르네상스의 물결이 이제 베네치아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르네상스의 마지막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예술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지중해 해상권을 오스만 투르크에게 빼앗긴 베네치아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멈추게 됩니다. 예술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죠. 지금 보이는 저 아카데미아가 바로 베네치아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은 수천 점의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베네치아 경제가 쇠퇴하면서 많은 작품이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 그리고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 점의 작품이 저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3명의 화가를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조르조오네, 두 번째 인물은 티치아노,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틴토레토입니다. 자, 다시 조르조오네, 티치아노, 틴토레토입니다. 그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러 이제 아카데미로 들어갑니다. 피렌체의 화가들과는 달리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에 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색채에 의한 느낌을 표현했고 즉흥적인 느낌의 감각적인 그림이 추구되었죠.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를 마무리했던 대표적인 화가 틴토레토의 작품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표현되었죠. 이야기의 효과적인 전달을 중요시했던 겁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알려졌던 티치아노는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동원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미술은 자연스럽고 표현력이 뛰어났죠. 베네치아 화단의 기적은 새로운 미술의 세상을 열게 됩니다.